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 2월 15일 순서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댓글 좀 볼까요? 예. 아까 베리님이신가요? 이 영상 퍼나르자고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티파니 라이프님 들어오셨고요. 손오빵님 오셨네요. 김영진님, 검찰 해체하고 수사청, 기소청이 답이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요, 천공의 천공의 방송국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천공의 천공의 방송국. 네. 이 뭔 얘기냐고요? 일단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내용을 잠시 좀 상기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얘기 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어제 제가 천공방송국 일어나는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했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천공이 뭐 한 강의들을 방송을 해주는 JBS TV라는 데가 얼마 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JBS TV가 원래는 2월 1일부터 천공의 강의 방송 영상을 송출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KT IPTV에서 약 800번대에 발송이 될 예정인데, 여기가 폐쇄 사용자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회원제 방송이에요. 근데 보통 CUG에 있다가 정규 방송으로 되는 경우도 사실 꽤 있습니다. 뭐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CUG에 있다가 정규 방송으로 올라오는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UG로 편성해서 방송을 하려다가 일단 방송은 무산이 됐습니다. 논란거리가 됐죠. 통일TV를 내쫓고 천공방송을 끌어들이느냐, 이런 비난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중단된 걸로 보입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방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현재 지금 현재까지는 방송을 중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2월 1일부터 방송하려고 했는데 중단된 상태. 자, 그런데 오마이뉴스 보도에 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천공강의 JBS TV 무자격 상태로 KT 채널 입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KT라든지 스카이라이프라든지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여기 이런 방송 플랫폼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 같은 거, 허가 같은 걸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해서 부가 방송 사업자 허가라든지 뭐 그 콘텐츠 뭐 공급자 공급 사업자 허가라든지 또는 뭐 부가 통신 사업자 허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아야지, 그래야만이 이 채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JBS TV라는 데는 그런 부가 통신 사업자 또는 뭐 콘텐츠 제공 사업자 뭐 이런 등록이라든지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채널을 받고 그대로 방송을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이 기사를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월 1일 날 방송이 나갈 거고 1월 22일에 채널을 받았는데, 채널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허가가 없었답니다. 나중에 받아서 가지고 오기로 했대. 야, 이거 정유라 아니야? 정유라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 면접 볼 때 금메달 못 땄잖아. 그러니까 뭐 엄마가 금메달 들고 쫓아왔대잖아, 나중에. 시기가 지났단 말이에요. 접수 시기가 지났고, 허가를 받으려면은 요건을 다 갖추고 허가를 받으려고 해야지,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채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자격을 다 갖춘 다음에 채널을 받는 거지. 그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채널을 받았다?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KT에서.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도대체 천공방송국 JBS TV가 어떤 데인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등기부에 이런 내용이 쭉 뜹니다. 자, 유심히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JBS TV는 회사 명칭은 RR이 미디어 RR이더라고요. 미디어 RR이. 뭐지? 예, 원래 알고 봤더니 이게 국악 관련 방송을 만들려고 했던 거랍니다. 자, 그런데 언제 국악 방송에서 갑자기 JBS TV가 됐지? 예? 어쩌다가 천공 방송이 됐죠? 예? 자, 이 천공 방송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 미디어 RR이 이 국회대로에 있습니다. 국회 그 바로 앞에 있어요.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데 민주당사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그 건물이에요. 뭐 민주당사 찾아가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 여기 지금 차 여기 요쪽에 들어가면 요 안쪽에 보이실 겁니다. 요게 예. 요 앞쪽 여기가 민주당사예요. 여기가. 자, 이게 이제 그 현재 미디어 RR이가 입주해 있는 이 건물이고요. 이게 국회의사당 바로 맞은편에 있고 민주당사 바로 옆 건물입니다. 이 건물 5층에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JBS TV가 작년 12월 16일에 인수를 한 것처럼 돼 있고, 그리고 1월에 채널 신청을 해서 2월 1일 날 첫 방송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설립하자마자. 그래서 제가 뒤져보니까 변경 등기, 자, 2022년 12월 16일 날 변경을 했고 12월 19일 날 등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2월 16일 날 변경, 여기가 이제 인수를 한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 이걸 제가 인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 자본금이 1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12월 16일 날 갑자기 자본금이 2억 1000만 원으로 훅 뛰어버립니다. 2억이 넘어버려요. 그랬으면 돈이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기존의 자본금 액수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돈이 슉 들어왔어. 그랬으면 인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12월 16일 날 인수를 했고, 그러자마자 곧바로 등기하고 곧바로 채널 신청하고 그대로 첫 방송에 들어가기로 했던 겁니다. 이제 번개풀에 콩을 볶아 먹어도 이 정도로 빨리 볶아 먹지는 못할 겁니다. 자, 게다가 오늘은 제가 여기에 어제까지만 해도요, 요거 어제 보여드린 요거는 유효 상황, 현재 유효 상황만 제가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세히 좀 크게 볼게요. 여기 자 보시면은 현재 유효 사항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등기부를 떼봤습니다. 여기에는 말소 사항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말소 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를 봤더니 야, 이거 진짜로 재밌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원래는 GDM 미디어였어요. 그리고 인사동에서 있었네. 인사동에 얼마 전까지 있다가 갑자기 12월 16일 날 회사 주소를 옮겼네요. 그러면서 등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회사 자본도 훅 뜁니다. 그 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작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본금이 2억 4,700만 원으로 훅 뛰어요. 보실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12월 16일 변경, 뭐 변경? 예. 자본금의 액수가 1000만 원이던 것이
2억 4,700만 원으로 훅 뜁니다. 자, 원래 있던 자본금의 20배가 24배나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인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인수된 걸로 봐도 뭐 과언 아니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이 법인이면 자본금이 1,000만 원 있다는 거는 사실상 법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은 거라서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뒤져봤어요. 미디어 RR이 도대체 얼마짜리 회사인가 알아봤더니 기록이 남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뭐냐면 미디어 무슨 잡코리아 잡코리아 이런 데 보면은 어떤 회사의 여러 회사들의 그런 뭐 이렇게 자본 상태라든지 신용 상태라는 거를 이렇게 같이 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게시를 하죠. 거기에 보니까 미디어 RR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매출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손해가 얼마? 뭐 2,4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한 법인이었고요. 그나마 2018년 이후에는 기록 자체가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회사는 뭐 유령 회사, 유령 법인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자, 재밌는 건 또 있습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뭔 얘기가 나오느냐. 요거 좀 재밌더라고. 사내이사 김태민. 이 사람이 2020년 7월 16일에 임기가 끝나요. 임기 만료. 근데 임기가 만료됐다는 걸 언제 등기를 한다? 2022년 12월 19일에 등기를 해. 그러면 2020년 7월 16일, 그러니까 2년 반 전이네. 2년 반 전에 이미 이 회사는 이사도 없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죠.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김태민 말고 혹시 다른 이사가 남아 있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임기 만료가 된 사람이 김태민이에요. 그러니까 김태민이 2020년 7월 16일 날 임기 만료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고 작년 12월 19일까지는 뭐였다? 이거는 임원도 없는 유령법인이었던 겁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 자, 기가 막히죠? 이사가 뭐 한두 명 정도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 이사의 임기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2년을 지나왔어. 2020년 7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이사조차 없는 유령 법인이었다. 그게 갑자기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자본금이 훅 들어오더니 이사가 새로 들어오고 갑자기 방송국이 돼버렸어. 와, 이게 뭘까? 이게 뭐예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자, 좋아요. 갑자기 뭐 자본금이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새로 뭐 이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법인, 2년 동안 잠자고 있던, 창고에 처박혀 있던 법인을 갑자기 살려가지고, 한 달 만에 채널 받고, 그 다음에 보름 만에 첫 방송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디어 RR이라는 회사는요, 2011년에 GDN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법인명을 바꾸죠. 미디어 RR이. 이름 거시기 하네. 자, 그러다가 2020년에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작년 12월 달 활동을 재개하고 활동 재개한 지 한 달 정도 만에 채널을 신청하고 신청하자마자 채널을 받고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첫 방송을 했다. 이야, 대단하네.
누가 경영을 하는지, 야, 정말 경영 능력 쌈박하다. 그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파란날개님. 네, 맞습니다. 자, 웬즈데이님, 재밌는 거 지적을 해주셨네요. 김진상이랑 김태민이랑 왜 민증번호 앞자리가 같죠? 예,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설명을 못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설립한 사람이 김진상으로 돼 있어요. 미디어 RR의 설립자가 김진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내이사가 김태민으로 바뀌고 되는데 보니까 개명입니다. 예, 앞에 보면은 예,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같은데 주소도 같죠. 경기도 안성시 해산로, 경기도 안성시 해산로. 개명을 했습니다. 즉, 이 두 사람 김진상과 김태민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 특별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러고 말았고요. 질문 예, 이해가 되시죠? 예, 파란날개님, 냄새가 폴폴 나네요. 그렇습니다. 냄새 폴폴 납니다. 웬즈데이님, 몹시 신기하다. 그렇죠. 참. 근데 여러분, 이 동네는 왜 이렇게 개명한 사람이 많죠? 야, 참 제가 놀라겠는데. 예. 김명신도 개명을 했죠. 천공도 원래 이병철인데 이름을 천공으로, 아예 이름 자체를 바꿨대. 천공으로. 예. 여기 김태민도 바꾸고, 야, 이름 바꿀 수야 있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그죠? 야, 그렇습니다. 스프레이님, 신규업자면 안 될 이유, 죽어있는 회사 진입으로 연차 늘려 세탁? 제가 볼 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보면은, 업력이라는 건 있거든요. 이게 죽어있는 법인이든 살아있는 법인이든 간에 설립한 날짜가 오래됐으면, 예, 이거를 또, 변명거리가 돼요. 회사의 내실을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2011년에 만들어져가지고 그동안 10년 넘게 방송계에서 일을 했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처럼 하나하나 꺼내서 등기부 뒤져보고 이상하다 뒤져보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알고 있는 거지, 사실 그냥 날짜만 쑥 보고 지나가면 유효 부분만, 살아있는 부분만 살펴보면은 그냥 2011년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0년 내에 업력이 있네. 업력이 10년이네. 그러니까 업력이라 그러거든요. 업력이 10년이 된다. 그러면 사실 꽤 중견업체죠. 10년 동안 안 망하고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업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결국에 변명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적폐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업체에다가 이렇게 채널을 줄 수 있죠? 라고 누가 항의가 들어왔을 때, 아이, 무슨 소리예요. 그 업체 사실 업력이 11년이 넘는 중견업체입니다. 비록 그동안 조금 힘들었긴 했지만 자본금 새로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딱 이렇게 탈바꿈했는데 안 줄 이유가 없죠. 이런 식으로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 휴면 법인, 깡통 법인이었던 거지. 예, 이렇게 미리 이제 까버렸으니까 얘들 나중에 뭐라고 또 변명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근데 제가 오늘 공개해드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얘네들은 2년 동안 잠자고 있던, 사실상 법인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유령법인이었다. 이것만 해도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질문 주신 김태민 얘기 좀 해봅시다. 방송국 대표 73년 5월생 김태민. 얘가 그전까지는 김진상으로 있다가 개명을 하고 이번에 김태민으로 싹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개명은 그 이후에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등기부에 남아있는 자료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등기를 안 하고 넘어왔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새로 이제 법인을 출범시키면서 자본금 새로 받아서 출범시키면서 이렇게 개명된 이름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도 보니까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더라고. 누구라고요? 예. 천공스승이라 부르는 이유 뭐 이래가지고 기사를 쓴 게 있는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다? 예. 김태민이라는 사람이더라.
재밌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추가로 발견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내일 제가 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뭐가 있느냐면요. 진짜 황당한 게 있는데 이 김태민이 옛날 김진상 이 사람이 국악 관련해 가지고 계속 방송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방송국이 몇 차례에 걸쳐서 2014년에도 한번 개국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국악 신문사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JDM 미디어라는 것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 TV인가 여기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통점이 뭐냐? 다 천공 관련 기사, 인터뷰 이런 거 실었던데요. 야, 이것도 냄새가 나죠. 제가 이 부분 다시 내일 정리해가지고 또 보도를 해드릴게요. 천공 시리즈 3편 제가 쫙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천공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강의를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 방송으로 진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 이거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권력층의 비호나, 지원을 받았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진짜 국정농단이죠. 만약에 정말 KT가 다른 정부 또는 권력 핵심부로부터 일정한 요구를 받고 천공한테 채널을 줬다면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자면 이거 사이비 아닙니까, 솔직히? 그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단지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한테 채널도 주고 막 그럽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렇게 하면은 국정농단인 겁니다. 아, 소리별님 국악 전공이시라고요? 예, 국악 전공이신 소리별님 조금 이 천공 보면 되게 기분 나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파란나라님 후원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어떻게 한 분이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아이고 그분을 놓쳐버렸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자, 제가 이거 천공 관련된 자료들 지금 착착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모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또 SNS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싹 풀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시고요. 네,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야, 참. 아무리 봐도 보면 볼수록 이상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진짜 지금으로서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정농단에 준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국정농단이지 달리 국정농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세상님,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경의 자유다. 윤석열 일당의 자유. 사람 참 괜히 씁쓸하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일당의 특징은 뭐냐? 남이 뭐라고 그러든 나는 해먹을 거 해먹는다. 그리고 남이 해먹는 거, 검사가 아닌 놈들이 해먹는 거는 절대 안 되고 검사가 해먹는 건 괜찮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 안 하고 이재명만 때려잡는 거잖아. 검사가 해먹고 검사는 돈 벌 수도 있고 검사는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검사 아닌 놈이나 하면 안 돼. 검사를 특권 계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장용진한테 채널 하나 줬다. 이동영한테 채널 하나 줬다. 방송국 하나 열어줬다. 그래서 IPTV로 방송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우린 죽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끝장났어요, 진짜. 그런데 얘네들은 멀쩡하게 하잖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그냥 숨어서 할 짓 다 하잖아요. 이게 적폐와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녹먹을 짓은 아예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반면에 얘네들은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게 있는데 드러나고 문제가 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적폐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참, 바닥진합니다. 파란 날개님, 순실이 악랄하게 잡아놓은 놈이 이젠 더하네. 김시영님, 우리가 그랬다면 압수수색 500군데 들어갔어요. 그렇겠습니다. 아, 참. 우리는 진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었다면, 마늘 다져지듯이 다져졌을 거예요. 우리 이제 뼈도 못 추렸을 거야. 진짜. 아, 속상한데요.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